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대기업에서 기업들의 은밀한 속사정을 전달해드리는 대기업 멘토 황호준입니다. 자, 오늘 남선 알미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, 자, 여러분들 이 주식 어떤 주식으로 알고 있죠? 정치 테마주로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. 저도 그랬고요. 2020년도에 이낙연 관련주로도 상당히 많이 엮였는데, 그 이후 주가 흐름은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.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볼 건데, 두 가지 이슈로 한번 볼 거예요. 너무나 회사가 평범해서 더욱더 힘든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놨습니다. 그 이후에 대선 테마 이후로는 사실 첨가업계가 완전 올타임 하이였어요.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침체기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뭔가 이제 이슈가 없는데, 이게 계속해서 이어질지, 철강업계가 언제까지 그럼 침체를 겪을지,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 번 더 뭘 하는 회사인지부터 알아야 되는데, 여기 매출액 보이시죠? 731억 원 기록하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아요. 순이익도 나쁘지 않습니다. 그래서 힘듭니다. 보통 이제 철강업계들이 흑자 기록하는 회사도 많고 적자 기록하는 회사도 많은데, 애초에 이 경기 사이클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, 과거 2020년도에는 이 정치 테마주, 그리고 그때 유동성이 워낙 좀 많았습니까, 여러분들?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가고, 이 남은 돈은 이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남는데, 이걸 도대체 어디다 쓰지?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부동산은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돈 모아서 뭐해? 야, 집값이 막 몇 억이래. 와, 이러면은 그냥 우리 투자를 하자, 이런 심리가 정말 많았습니다. 특히 이때는 주식 안 하시던 분까지 계속 계좌 만들어가지고 매매하던 그때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타임 하이 찍었던 그 이유도 있고, 뭐 여러 가지가 정말 이유가 많았지만은 그때 유동성을 찾아오긴 아마 어려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버블이 꼈다, 그 이후에는 안타깝게도 이제 이낙연 관련 테마로 엮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힘든 모양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은 난섬 알미늄의 주가 추이를 제가 주봉을 갖고 왔는데, 이때 기간이죠. 2020년도. 요때 코로나 버블 해가지고 엄청나게 주가가 빠바바방 뛰었고, 이때 하필 딱 타이밍 좋게 대선 관련 테마로도 엮였습니다. 그러면서 엄청나게 막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. 근데 사실 이게 엮였던 게, 진짜 코스피는 국장은 알다가도 모르는 게, 여러분들 그 태풍 노루 왔다고 노루 페인트 올라가고, 삼천리 자전거랑 삼천리 헷갈려가지고 폭등하고, 이런 거 뭐 오스템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헷갈리는 것처럼 정말 참 알다가도 모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에 눈먼 돈이 정말 너무나 많았어요. 그래서 이 테마라는 게 살짝 그 뇌의 그 한쪽을 뽑아놓고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이제 변동성이 정말 강했는데, 아무튼 이것도 좀 웃겨요, 여러분들. 왜 이 남선 알미늄이 이낙연 테마주로 엮였느냐? 이낙연 전 총리의 친동생 이계현 씨가 있습니다. 이분이 이제 남선 알미늄과 계열 관계로 있는 사만 기업의 대표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라고 합니다. 참, 뭐 그래도 다른 테마주들보다는, 다른 정치 테마주들보다 좀 그 관련이 있다고 봐요. 어떤 테마주는요, 굳이 기업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는데, 모 후보가 그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랑 그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서 근무를 했던 이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올라간 적도 있어요. 뭐 고등학교 동문, 이거는 좀 약과죠, 그런 거에 비하면은. 그 정도로 이제 정치 테마라는 게 정말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이유가 많거든요. 그래서 2021년도 4월달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주가가 지금 마이너스 80%입니다. 그러니까 마이너스 50%를 넘는 순간 몇 토막이 났다라는 소리예요. 그냥 의미가 없어요, 사실 여러분들. 단순하게 왜 이게 의미가 없다고 말을 하냐면은, 50%가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투자해서 마이너스 50% 반토막이 났어요. 다시 그게 원금 되려면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? 여러분들 100%예요. 100%. 두 배예요, 두 배. 그만큼 주가가 거기까지 빠졌으면은 답이 없다라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는 워낙 그 반등이라고 해야 될까요? 이 주봉이거든요, 여러분들. 한 주 동안 상승을 이만큼, 과거 2,400원 기준으로 보았을 때 4,800원까지 딱 두 배 띄워놓고 또 뺐어요. 그럼 여기서 또 반토막 맞아요. 그러면 마이너스 75%가 여기서 이미 도달하는 거죠. 그래서 신규 시체라고 보통 표현하죠. 개인 투자들 매물대라고 표현하고, 여기서 엄청나게 양산이 됩니다. 그러니까 회사 주가가, 제가 말씀드렸을 때 너 평범한 회사니까 그냥 업황이 돌아오게 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이력도 분명하게 존재했던 그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회사지만은,
특히나 정치 테마주를 엮였던 종목들은 답이 없습니다. 이거를 하려면은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개선이 다 돼야 됩니다. 이 네 가지가. 이 중에서 하나라도 쉬운 게 있을까요?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가 될 전망이 너무나 강력하다는 겁니다. 일단 하나씩 다 짧게 설명드리자면은 먼저 중국 얘기를 할 겁니다. 중국에 에버그란데라는 회사가 있어요. 우리한테는 헝다그룹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 얘네가 부동산 회사예요. 얘네가 이제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은행에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렸는데 못 갚겠다 디폴트 선언하고 배째라 식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규모가 얼마냐면은 203조 원이에요. 여러분들 지방은행들 1조 원 현금으로 바로 조달할 수 있어요. 못해요, 못해. 근데 얘네들은 203조 원 규모의 부채가 터져버린 거예요. 그럼 단순하게 1조 원짜리 그 중소형 지방은행이 203개가 터졌다는 겁니다.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 잃고 얼마나 많은 이 ETF 뭐 기타 부동산이 나자빠졌겠습니까? 그러면 철강의 수요가 당연히 줄어들게 됐죠. 왜? 부동산 건설이 애초에 안 이루어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신규 주택이라든지 신규 건물 착공 건수가 있겠습니까? 없죠.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일자리 잃었게요. 그러면서 소비 침체로 이어집니다. 악순환의 연속이 있다. 그렇게 되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겠죠.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듯이 연령 가격의 유통 가격 또한 같이 쭉쭉쭉 빠집니다. 그러거나 시간이 지나가고 또 뭐가 있었어요? 빅테크 위주의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 AI 버블론이 나오게 되면서 다행히 이게 어제 거거든요. 다행히 이제 시간에 그러니까 새벽 5시 이후에 또 이제 다 장이 열리거든요. 이때 조금 말아올리고 지금 또 반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불안 심리를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계속 있으니까 적극적인 투자까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. 또 하나는 관세 문제예요. 원달러 환율이 1,400원 선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 이제 일본 측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엔화 강세 얘기가 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이거에 대해서 너무 깊게 파고들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냥 환율이 1,400원 넘으면 진짜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외에 이게 가장 핵심일 것 같아요, 여러분들. 자, 지금 미국의 대선 주자들의 랠리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죠. 일단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8월 19일 날 민주당 정책 대회가 열리고 나서 확실하게 이제 후보로 인정합니다. 딱 이게 딱 되면은 이제 트럼프냐 해리스냐 이걸로 이제 넘어갈 건데 자 보세요. 2024년도 4월 달에 철강에 대해서 미국에서 중국산 철강은 기존보다 3배 올려서 25%의 관세를 추가 부여하게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엄청나게 난리가 났었죠. 왜 그러냐?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버립니다. 그러면 그게 재고로 남아버리거든요. 이 재고로 남으면은 이 재고 처리를 하려고 중국은 그거를 전부 다 한국에다 보내버려요. 그러면 한국산 철강 팔릴까요? 안 팔리죠?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고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려고만 하면 또 떨어지고 살아나려고만 하면 또 떨어지고 하는 게 반복인데 자 해리스 부통령 누구예요? 바이든 뒤를 따라온 거죠. 근데 이 법안을 누가 말했습니까? 바이든이 한 거예요. 오케이. 자 그리고 다음 트럼프 어떤 사람입니까? 자국 우선주의가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. 미국이 넘버원이 돼야 돼요. 근데 넘버원이 되려는데 자꾸 중국이 건드네 관세. 앞으로 지금 둘 중에 뭐 그나마 차악을 뽑는 거잖아요. 원래 정치인을 뽑는다는 게 해리스가 되는 게 그나마 조금 나을 수도 있어요. 트럼프는 지금의 관세 정책보다 더욱더 강력한 법안들이 계속 연이어 나올 겁니다. 지금은 비단 태양광, 철광 그리고 기타 원자재, 반도체에 국한되어 있지만은 앞으로는 더 강력한 게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. 예기치 못하게. 그래서 증시의 불안감이 조금 더 가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자,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참 혼탁한 시장입니다. 그죠? 이게 조금 하루빨리 마무리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하루아침에 해결될 건 아닌 것 같네요. 자,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시간입니다. 여러분들 항상 신중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봬요.